소개 감사합니다. 네, 박영옥입니다. 네, 발목 관절경을 이용한 발목인대 수술은 제일 많이 시행을 하는 게 이제 레테럴 리가멘트가 되겠고, 델토이드나 신데스모시스도 조금씩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아도. 근데 관절경을 보고 그 앵클 리가멘트 수술을 하려면 관절 안에서 뭐가 보이는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앵클 리가멘트가 관절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구조물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전겁인데 ATFL입니다. 두 개의 파시클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그 해부학 연구에서도 두 개 번들이 한 70% 된다고 그러고 한 개 번들이 한 30%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개 번들이 아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것 중에서 위에 있는 파시클은 관절 내부에 있기 때문에 관절 안에서 관절경으로 잘 보이고, 그 밑에 있는 파시클은 관절 밖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는, 특별한 그런 컨디션이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절경에서 이 레테럴 거터, 그러니까 그 ATFL을 보려면 그 레테럴 거터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요 2번에 해당하는 게 레테럴 거터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게 이제 레테럴 거터인데 이렇게 해먹 같은 그런 스트럭처가 있고, 여기가 피뷸라고 탈루스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끝처럼 보여서 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팁은 아니고, 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해먹 라이크 스트럭처는 ATFL의 수피리어 파시클이 되는 거고, 이렇게 팁처럼 보이는 부분은 여기 팁은 여기서 안 보이고, 팁이 아니라 여기 그 ATFL의 풋프린트인 FOT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팁처럼 오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레지던스 피뷸라 팁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 논문들, 우리 대가 선생님들의 논문 사진들을 보면은 요 이런 해먹 라이크 스트럭처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요 앵커를 이용해서 약간 상방에다가 리페어를 해주고, 이 다카오 선생님의 그 논문 사진을 보아도 요 수피리어 파시클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를 이렇게 당겨서 꼬매주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개의 파시클 중에 보이는 게 수피리어 파시클인데, 그러면은 인피리어 파시클을 꾸밀 수 있냐라는 게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의문이 있어서 실제로 카데바를 이용해서 한번 다이섹션을 해봤더니 2020년에 수피리어 파시클만 꾸밀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only the medial border of the ligament is clearly defined. 그러니까 수피리어 파시클만 꾸밀 수가 있는 거고, 거의 동일한 논문을 2024년에 냈는데 역시 수피리어 파시클만 꾸밀 수 있다. 그래서 reaching this fascicle, inferior fascicle은 매우 테크니컬리 디피컬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인피리어 파시클은 못 꾸미는 거죠. 현행 그런 아스로스코픽 테크닉에서는. 그럼 그래도 되냐라는 의문이 들죠. 수피리어 파시클만 꾸며도 되냐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개념을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라는 개념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ATFL의 수피리어 파시클이 관절 안에 있기 때문에 관절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치면 잘 낫지 않고, 그게 인스테빌리티 심톰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ATFL의 수피리어 파시클만 꼬매는 올인사이드 아스로스코피 리페어를 해도 증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카데바 스터디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ATF의 수피리어와 인피리어 파시클을 시퀀셜하게 컷을 하고 이 로봇을 가지고 바이오메카니컬 알터레이션을 관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수피리어 파시클만 이렇게 컷을 해도 인터널 로테이션, 탈루스의 인터널 로테이션과 안테리어 트랜슬레이션이 시그니피컨트 그리고 메저러블한 그런 이펙트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메카니컬리 체인지가 생기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요거를 마이크로 인스타빌리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그래서 이분들이 시행했던 것들을 후향적으로 관절경 분석을 해봤더니 그 179명의 환자들을 분석을 했더니 한 73.2%가 마이크로 인스타빌리티다. 그러니까 수피리어 파시클만 다쳤다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마크로 인스타빌리티인데 그 중에 21.2% 대부분이 인피리어 파시클만 다친 거고 CFL까지 다친 경우는 한 5%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족부족관절, 우리나라 족부족관절의 아스로스코피 리페어를 거의 다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이 퍼센티지가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이 인피리어 파시클 인조리하고 CFL 인조리를 어떻게 진단을 했냐 하는 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피뷸라 TV 보이면 인피리어 파시클이 다친 거다. 그러니까 인피리어 파시클은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CFL 인조리는 피뷸라 뒤쪽으로 페로니얼 텐던이 보이면 CFL 인조리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CFL도 못 본다고 결론은 결국 내린 겁니다. 간접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런 아스로스코피에 대한 그런 그 분석하려는 그런 니드가 있고 기술은 발전을 하니까 요 ATFL의 모양, 그러니까 그 수피리어 파시클의 모양을 보고 아스로스코피, 그러니까 ATFL의 인조리를 그레이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레이드 0는 노말이고, 그레이드 1은 뭐 디스텐디드, 그레이드 2가 어벌전, 3가 스틴 ATFL, 그레이드 4는 완전히 이제 없어진 볼드 말레올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 정상 리가멘트와 비교해 보면 좀 다른 게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른 검사들하고 지도가 높다라는 발표들까지 했었고 최근에 이런 소견을 가지고 관절경 소견을 가지고 이거를 뭐 리가멘트 리페어를 해야 되냐, 인피렉 센스레트나킬러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냐, 아니면 리컨스트럭션까지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전략을 짜도 괜찮다라는 그런 논문까지 나오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점점점 더 이런 것들을 다 보기 위한 테크닉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절경에서 볼 수가 있는 구조물이 뭔지라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CFL로 넘어가면 CFL도 역시 이 3번 구조가 이제 CFL인데 익스트라티큘라 코드라이크 리가멘트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도 이제 형태에 대한 그런 뭐 베리에이션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 CFL 손상 여부에 따라서 CFL 손상은 MRI로 진단을 했고 CFL 손상 여부에 따라서 재발률을 봤더니 CFL 손상이 된 부분 환자들이 이렇게 재발률이 높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MRI에서 CFL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요 분들은 아스로스코피 리페어를 고집하지 않고 CFL 인조리는 오픈해서 페로니얼 텐던을 젖히고 직접 보고 이렇게 H번 사진처럼 이렇게 봉합을 했다라고 보고를 할 정도로 인피리어 파시클은 관절경으로 사실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또 구체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스피리어 파시클만 다친 거를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그 레트럴 피뷸러 탈로칼카니아 컴플렉스라고 일컫는 그 CFL과 인피리어 파시클을 이어주는 아시폼 리바먼트까지를 다치는 경우를 마크로 인스테빌리티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마크로 인스테빌리티인 경우에는 아스로스코픽 리페어만으로는 좀 모자르지 않은가라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데스모시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데스모시스는 크게 세 가지로 AITFL, 인도시어스 리가멘트, PITFL로 구성이 되고 그로스 아나토미를 보면 이런 뭉치가 이제 신데스모시스가 되는 거죠. 앞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하지만 관절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세드 리가멘트가 보이고 시노비얼 프린지, 인도시어스 리가멘트가 맨 끝에 부분이 시노비얼 프린지로 보이고 PITFL이 이제 인스터빌리티가 있으면 드라이브 스루 사인이 보이면서 PITFL 관절이 되는 정도이고 신데스모시스 인조리 여부를 보려면 이 인대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신데스모시스가 다이아스테시스 되는 정도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해서 얼마나 두꺼운 그런 프리어가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리페어를 한 다음에 리덕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얼마나 다이아스테시스가 잘 회복이 됐느냐 정도를 관절경을 해서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관절경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델토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델토이드 일단 미디아 말레올러스를 보면 두 개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고, 안테리어 콜리큘러스가 좀 튀어나와 있고 완만하게 튀어나온 게 이제 포스리어 콜리큘러스고, 안테리어 콜리큘러스의 슈퍼피셜 레이어 티비오 네비큘라, 티비오 스프링, 티비오 칼카니알 리가멘트가 붙고, 저 뒤에 포스리어 콜리큘러스의 딥 레이어가 가서 붙는다. 포스리어 티비오 탈라 리가멘트가 붙는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스키마틱한 그림에도 대동소이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슈퍼피셜 레이어, 딥 레이어가 그럼 딥 레이어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 탈라 인설션, 그러니까 미디아 말레올러스의 인설션 그림을 보면은 1, 2, 3번이 그 슈퍼피셜 레이어의 풋프린트, 여기가 티비오 네비큘러가 되어 있고, 티비오 스프링, 티비오 칼카니알, 그리고 4번이 포스리어 티비오 탈라, 딥 리가멘트가 되는데, 딥 리가멘트의 이 앞쪽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딥 레이어를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 티비오 네비큘라, 티비오 스프링, 티비오 칼카니알 리가멘트에 해당하는 그 딥 레이어가 저 안쪽에 다 깔려 있는 거죠. 티비오 탈라 리가멘트가. 탈라 인설션을 보면 그 티비오 탈라 리가멘트, 그러니까 딥 델토이드 탈라 인설션을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뒤쪽은 두껍고 앞쪽은 좀 얇아지고, 반대로 위에 있는 카틀리지는 앞이 크고 뒤가 작고, 그래서 약간 태국무늬처럼 음양 모양처럼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해부학이 관찰이 됩니다. 뒤에 있는 구조물은 요 포스리티비얼 텐던과 FDL 텐던에 의해서 덮여 있어가지고 사실 열어서 어프로치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탈로스를 제거하고 보이는 그 딥 델토이드 리가멘트와 성분을 보면은 여기가 티비오 탈라 리가멘트가, 티비오 네비큘라, 여기가 스프링 리가멘트, 여기 티비오 스프링 리가멘트, 티비오 칼카니알 리가멘트가 되는 거죠. 관절 내부에서 보는 거는 더 잘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미디알 거터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 탈로스를 완전히 젖히고 이렇게 보여도 요만큼 이제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티비오 네비큘라, 티비오 스프링, 티비오 칼카니알, 여기 포스리 티비오 탈라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디까지 꼬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해보면, 관절경에서 미디알 거터를 보고 갈 수 있는 한 뒤쪽에서 니들을 삽입을 해서 실을 넣고, 그리고 안테리어 콜리큘러스 요 바로 밑에서 니들을 넣어서 이제 봉합을 한 거를 다이섹션을 해보니까 제일 뒤로 간 게 티비오 스프링 리가멘트 정도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티비오 칼카니알이나 포스트 티비오 탈라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썸머를 하자면 레터럴 거터는 플로어는 수피리어 파시클이고, 그리고 팁처럼 보이는 것은 레지던스 피뷸라 팁 FOT이고, 신데스모시스는 다이아스테시스의 정도를 보고 진단을 하고, 미디얼 거터는 안테리어 파이버만 억세서블 하다라는 거를 하고 결론 내리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